이분이 증상이 더 안 좋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모델로 오시라고 모셔드린 요 며칠 사이에 증상이 가라앉으신 거라고 하셨거든요. 도대체 증상이 얼마나 안 좋으셨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한숨이 나옵니다. 아마 다른 데서 뭐 관리실도 가고 피부과도 가고 관리실도 가고 그러셨다가 저희가 이제 아침 모델로 오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 오실 생각을 하시고 관리실이랑 피부과에 안 가셨겠죠? 그러니까 피부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예민하고 약한 피부를 계속 잘 모르겠으면 손대지나 말지 계속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더 고생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만 20살, 올해로 만 20살이 되는 한국 나이, 옛날 한국식 나이로는 21살이신 분이신데 사춘기 때도 없던 여드름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생기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거죠. 전에 아토피성 여드름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토피 증상이 있다가 오히려 아토피 증상에서의 그 각질의 문제로 각질 배출이 안 좋아지면서 좁쌀 여드름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아토피가 나으면서 아토피 피부는 엄청 건조하거든요. 피지 배출 기능도 떨어져 있고 근데 아토피가 나으면서 좁쌀 여드름 증상이 중간에 좀 올라오는 그러니까 피지량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피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모공 안쪽에 피지 배출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모공 안쪽에 막 쌓여버리면서 이 좁쌀 여드름 증상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만약에 이분도 뭐 그런 과정에서 좁쌀 여드름이 올라왔다 그러면 나으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토피 증상은 여전히 목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아토피 얘기는 이제 반대쪽 맞춤하면서 치료 얘기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요. 지금은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눈앞에 아토피 증상이 보이는데
좁쌀 여드름도 같이 있다고 아토피 증상 무시하고 좁쌀 여드름만 보고 필링을 하시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100에 95은 오히려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백에 99으로 하십시다. 99%는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남겨놓은 거지. 저는 좁쌀 여드름 이런 모양으로 오셨는데 아토피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필링 안 합니다. 필링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잠깐은 피부가 나아져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절대 피부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필링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소프트 필, 하드 필, 무슨 필 다 안 됩니다. 그걸 해서 오히려 피부가 더 뒤집어진 겁니다. 필링을 해서 좁쌀 여드름이 악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토피 증상이 악화될 겁니다. 아토피 피부의 특징은 피부 각질층이 분화 속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필링을 하겠다고 피부에 자극을 주고 각질층을 자극을 줘버리면 안 그래도 불안해져 있는 각질층이 더 불안해지면서 회복 능력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상이 더 안 좋아집니다. 필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분 처음 오셨을 때는 이미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해져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압출 좀 대충 할 거라고 듬성듬성 할 거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피부가 견디고는 있어서 최대한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치료받으러 내원하셨으면 이런 케이스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까지는 못 해드려요. 사실 오늘도 저희 환자 한 분이 치료받으러 오셔서 그 진료 상담 받으러 오셔서 1시간 기다리셨거든요. 실제 치료는 한 5분 정도 약침 주사 맞으시고 이제 처방 받으시고 상담은 그래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내원하셔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예진 받으시고 저희 한의원 저 진료 해드릴 때까지 1시간 기다리셨거든요.
압출량이 너무 많으시면 다음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치료로 내원하시면 이렇게까지는 못 해드려요. 그래도 모델로 오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오시라고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그리고 환자분 피부가 허락이 되는 한 최대한 압출을 꼼꼼하게 해드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압출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뭐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피부가 건드리면 금방 붉어집니다. 피부가 약해져 있어서 그래요. 건드려서 붉어지고 나면 그 주변 부분에 이제 남아있는 좁쌀 여드름이 잘 안 보입니다. 좁쌀이 워낙에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압출하고 나서 한 군데 압출을 하기 위해서 커팅하고 짜고 할 때 옆에 다른 부분에 영향을 안 미치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옆에도 빨개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모공을 잡고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압출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최대한 꼼꼼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피지 배출과 땀 분비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비육한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구조적으로 땀은 땀샘에서 나오고 피지선은 이제 모낭 옆에 달려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땀을 자주 흘려주는 것 자체가 피지 배출 기능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이제 근육 문제인데요. 우리 얼굴에서 피지선은 모낭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모낭이라는 거는 솜털이 나 있는 부위예요. 그리고 그 솜털이 나 있는 이유는 얘도 뭐 다른 피부 부속기들이랑 똑같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 날씨가 추워지면 솜털이 바짝 이렇게 스죠. 그런 식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하는데, 털이 이렇게 그 소름 돋는다 그래서 털이 이렇게 싹 쓰는 변화가 생기는 거는 알고들 계시죠, 다들. 솜털이 이렇게 누웠다 섰다 하는 과정에서 임모근이라는 근육이 작용을 하거든요. 솜털이 누웠다 섰다 하는 그 과정은 미세한 피부의 근육의 그 운동, 변화를 유발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피지 배출과 관련된 운동도 동반되게 될 거예요. 우리 가끔 변비 있으면 물 많이 마시라는 얘기도 하는데 자꾸 걸으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변비가 생겼을 때 하체 운동을 해주면 하체와 관련된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복부에 장 운동도 더 좋아지게 해서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피지 배출되는 과정에서 이런 피부 솜털과 관련된 미세 근육들이 자꾸 움직여주면 그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피지 배출도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솜털이 움직이는 그 반응이 무엇에 의해서 유발되느냐? 피부 표면 온도와 관련해서 그 반응이 자꾸 유발이 되거든요. 피부 표면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솜털이 이렇게 좀 더 낮아지고, 피부 표면 온도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솜털이 좀 더 높아지고 하면서 자꾸 이게 변화가 생기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땀이 나는 과정은 결국에는 체열 조절과 관련돼서 굉장히 밀접하게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어느 정도 땀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관리를 해주는 것은 피부 모공에서 자연스러운 근육 움직임을 유발함으로써 피지 분비량의 증가가 단순히 피지 분비량의 증가가 아니죠. 피지 배출 기능의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땀샘과 피지선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운동을 해서 땀을 내주는 게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땀 분비는 피지 분비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근데 땀 분비가 되는 그 과정에서의 중간 과정에서의 모공에서의 변화도 유발될 수 있는 상황들이 꼭 동반되기 때문에 평소에 족살여드름 관리를 위해서 땀을 좀 내주시는 것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볼 쪽 열심히 압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래도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 있지는 않으셔서 최대한 꼼꼼하게 압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압출해드릴 때는 가끔 조금 걱정도 돼요. 영상 보시고 저도 이렇게 압출해주세요 라면서 이제 치료받으러 오셔서 얘기하실까봐. 저희가 실질적으로 치료내원 시에는 이렇게까지는 못 해드리거든요. 지금 압출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갑니다. 이번 영상을 좌우로 하나씩 올리려고 했는데 아마 그건 어려울 것 같네요. 얼핏 보기에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증상이 좀 더 안 좋아 보였는데요. 오른쪽도 이만큼 걸린 거 보면 왼쪽은 조금 더 걸릴 거기에 적어도 세 번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저희 압출 영상 영문 자막은 따로 안 만들고 있거든요. 압출 영상 자막이 상당히 길어서
한 10분에 100문장쯤 나오는데 보통 영상이 25분, 뭐 30분 이러니까 문장으로 따지면 보통 그래도 한 300문장 정도, 영상 길어지면 막 400문장도 넘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드리려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안 만들고 있는데, 요즘 자꾸 외국인분들이 댓글 좀 영문 자막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챗GPT한테 한번 번역 좀 해보라고 시켰는데 스크립트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런지 번역을 못 하더라고요. 오류가 그냥 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의 능력의 한계니까 정확하게 번역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동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알고 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입가 쪽까지 내려왔습니다. 저 영상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2K로까지 제가 올려보려고 하는데 파일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를 이제 아이폰 카메라 4K 화질로 찍어서 5배 정도 확대를 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K 화질이 좀 구현이 되려면 제가 찍는 거를 8K 정도로는 찍어야 돼요. 핸드폰이 아직은 8K까지는 못 찍어주더라고요. 8K로 찍으면 이제 사실 편집도 자신이 없습니다. 화소가 너무 올라가면 편집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컴퓨터가 따라오지를 못해서요.
이분이 다행히 턱 쪽에는 증상이 많지 않아서 오른쪽 압출은 입가 쪽으로 해서 거의 끝나갑니다. 이렇게 얼굴만 보면 사실 아토피 있는 얼굴이라고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목 쪽으로 보면 아토피가 있는 게 확 티가 나거든요. 네. 꼭 얼굴이 아니더라도 몸에라도 아토피가 있으면 얼굴 피부도 덩달아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염두를 해 두셔야 합니다. 본인이 아토피가 있을 때 좁쌀 여드름이 올라왔다고, 아토피는 어릴 때부터 있었고 좁쌀 여드름은 20살 뭐 지나서 생겼으니까 이건 서로 별개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증상을 치료하거나 관리할 때 기본적인 베이스 상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증상이 악화되는 원인을 고려해야 할 때 아토피가 있고 피부가 얇은 피부에서 좁쌀 여드름이 생긴 거랑 피부가 엄청 두껍고 기름도 많고 이런 피부에서 좁쌀 여드름이 생긴 거랑 같은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좋아지는데도 기본 피부 베이스를 고려하고 그에 걸맞는 관리를 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거지, 그냥 겉에 보이는 증상만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절대 피부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이 치료를 좀, 피부 관련해서 치료를 좀 하시는 분이시든 본인 피부를 관리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이시든 그런 건 꼭 유념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턱 쪽으로는 지금 좀 겉으로 각질이 올라와 있어서 좁쌀 여드름이 잘 안 보여요. 아마 이제 목에 아토피 있는 부분이랑 이제 좀 입간에 좀 가깝다 보니까 특히나 피부가 아토피성의 태소나 반응을 좀 일으킨 것 같고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좀 투박해 보이다 보니까 좁쌀 여드름이 이렇게 좀 뚜렷하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압출하고 나서 계속 만져가면서 좁쌀 여드름이 남은 게 있나 찾아야 해요. 제가 압출하고 나서 막 출혈이 좀 생긴 부분들을 손으로 다시 만지면 아주 막 이렇게 학을 떼시 듯이 막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만큼 정도의 상황이면 우선 저도 안 건드리고요. 출혈이 조금만 있어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조금 오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안
건드릴수록 더 좋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안 건드리면 할 수 있는 선택은 한번 출혈이 생긴 부위는 좁쌀 여드름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 그냥 손을 안 대고 그냥 놔두는 건데요. 그건 더 아니죠, 사실. 실질적으로 뭐 내원하셔서 아니 뭐 모델분들뿐만이 아니라 내원하셔서 압출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매일 압출 받으러 오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그렇고요, 비용도 그렇고요. 최대한 한번 치료 받으러 오셨을 때 최대한 깔끔하게 압출해 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장갑을 끼라고 이렇게 자꾸 만지게 되니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처럼 1시간 압출할 때는 장갑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장갑을 꼈다고 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지는 게 아니에요. 환자 피부가 완전 무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장갑을 꼈다 해도 한번 환자 피부를 건드리고 나면 장갑이 다 오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꼼꼼하고 자잘한 것들 압출해야 될 때는 장갑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도 좁쌀 여드름이 좀 많기는 했어도 우선 오른쪽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른쪽 압출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